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간명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주간명을 할 때 이제 월지를 계절로 나누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분 2지로 나누어서 동지부터 춘분까지는 춘절로, 그 다음에 춘분부터 하지까지는 하절로, 하지부터 추분까지는 추절, 그 다음을 동절, 이렇게 4계절로 나누어서 수화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이제 360일을 기준으로 4등분하면 90일씩으로 계절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더 이제 세분을 해서 45일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자축 45일을 이제 8품이다 8개의 당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당령을 45일로 나누어서 자축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축을 1품 이렇게 해서 8품이라는 표현으로 창광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서에서는, 책에서는 8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축을 1품, 제1품, 인묘를 2품, 묘진 3품, 사오 4품, 우미는 5품, 신유 6품, 유술 7품, 해자 8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자축품, 인묘품, 묘진품, 사오품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8품 8개의 이 나눈 구간에 각각 당령하고 있는 천간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간이라는 거는 천기의 기운이거든요. 그럼 이 천지의 기운이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만물을 탄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또 기르고, 만물을 가꾸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천간의 기운이. 그래서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 천간의 영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간의 당당한 기운을 당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당당한 기운인 당령이 이 안에 있는 지장간에게 명령을 한다. 지장간의 만물에게 사령을 내린다. 그래서 이제 지장간의 각각의 사령을 다시 표현을 하는데요. 당령이라는 것은 이 45일간 천간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45일간, 자축이라는 45일간에 난 것은 그 계절, 이 당령에 맞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간이라는 게 이제 이 천지의 당당한 기운인데, 이 기운이 지장간에 사령, 명령을 내린다라는, 이것은 이제 천인합의를 사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간이 이제 지장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장간은 천간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사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장간의 만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자기의 일을 각각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당령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출생한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 하늘이 그 일간에게 내린 명령, 일간의 임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령은 하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준 하나의 명령이요, 일간에게 준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령이 내린 잠재력, 일간에게, 즉 우리에게 내린 이 잠재력은 그냥 무조건 다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합이라는 것이 만나야, 짝이라는 것을 만나야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그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당령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축의 당령은 계수입니다. 인묘의 당령은 간목입니다. 묘진의 당령은 을, 사오의 당령은 병화입니다. 오미의 당령은 정화, 유술의 당령은 경금,
신유의 당령은 경금, 죄송합니다. 유술의 당령은 신금, 해자의 당령은 임수입니다. 이렇게 8개의 당령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만물을 당당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축은 계수 당령인데 계수라는 이 잠재력을 가졌으면 이 잠재력을 인간이 사람이 이에 맞게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첫 번째 배합 또는 제1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계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수의 짝 1배합을 만나야 하늘이 준 그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의 짝은 첫 번째 배합은 간목입니다. 그럼 간목의 짝은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것을 짝 배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1배합이라고 합니다. 제1배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을목에게서는 병화가 짝이고 배합이고 병화에게서는 을목이 배합입니다. 정화는 경금을 배합이라고 합니다. 제1배합. 그 다음에 경금은 정화가 배합이고요. 신금은 임수가 배합, 임수는 신금이 이렇게 배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타고난 당령의 기운에서 첫 번째 배합이 있어야 하늘이 준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회 그 환경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합이 되면 이 배합이 짝을 만나서 1배합을 가지면 그 사회에서 필요한 임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환경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제 첫 번째, 제1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당령이 제1배합을 만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사람이 이 계절에서 생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령이라는 것이 당령이 하늘이 내린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령의 배합은 사실은 1배합부터 4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1배합을 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일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축 품의 1품의 당령은 계수예요. 그러면 계수의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기운이에요. 정신적인 기운에서 나온 창의성 또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사상이나 종교 성향, 문학적인 성향, 창의성 그런 또는 감성주의적인 잠재력, 인성을 함양하는 잠재력,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잠재력을 계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주로 정신적인 기운, 창의적인 기운, 철학적, 사상적 기운 그런 것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묘품의 제2품 인묘품의 간목의 잠재력은 사람을 기르는 그런 잠재력입니다. 사람을 교육한다, 훈련한다 라고 할게요. 학교나 또는 현장에서 이제 병화가 준 목표를 향해서 학습하는 그런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출판 쪽에 이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묘진품의 을목의 당령 을목의 잠재력은 이제 간목에서 을목이 뻗어나가면 이때부터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래서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그런 잠재력, 사람들과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활동을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인맥을 구성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당령은 대개는 사회 체제를 운영하고 그 체제 안에서 경쟁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이나 제도나 입법이나 이런 사무, 관리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납니다.
사오품의 병화당령의 잠재력은, 을목은 대인관계의 잠재력이라고 하면 병화는 소통을 하는데, 이것은 대인관계라기보단 조직, 사회와의 소통,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당령은 조직 간의 소통,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활동력에 관련된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당령은 대개 경영, 언론, 정치 쪽의 잠재력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미품의 정화당령은, 이것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통한 그런 개발 효과를 보는 거다. 또 여기는 창의성이지만 여기는 창작,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풍요를 누리기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 개발, 창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그런 어떤 특허를 갖는다거나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자기가 개발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를 확대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원령은 생명유지를 위한 그런 이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유품의 경금당령의 잠재력은, 이것은 이제 제품의 생산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월부터는 추위, 겨울을 대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세력에 대한, 외부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생존 방어에 관한 그런 잠재력, 또 나를 보호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잠재력. 그래서 군사나 체육이나 공학이나 건설이나 기계, 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가치를 개발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술품의 신금이라는 잠재력은,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상품을 구성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물품을 관리하고 선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해자품의 임수당령의 잠재력은, 이제 이것은 거래에서 이윤을 남기는 잠재력, 과거를 마무리하고 과거의 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의 것을 후대에 전달하고 전수하는 잠재력, 또는 통상, 물류, 이런 것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년을 45일씩 8개의 당령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당령의 짝을 만나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잠재력을 개발을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의 짝을 만나야지 그것을 개발한다. 제1배합이 있으면, 그 짝을 만나면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능력,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업무력,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문가로 가는 초석이고 전문가가 되는 출발점이에요. 또한 이렇게 당령에 대한 배합을 갖추면 그 사람은 그 배합을 갖춘 것으로도 평생 자기가 생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축하면, 자축품에서는 계수가 당령이다. 그런데 계수가 당령이면 이 사람이 간목을 갖추었느냐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에서 간목을 만나는가. 그러면 당연히 학습기 대운, 10대 대운에서 간목을 만나면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배합을 만났으니까 자기의 잠재력을, 당령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인월생 사주니까요. 자축과 인묘의 당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축의 계갑의 당령은 개수의 이제 지적 능력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적 능력, 창의적인 능력 이런 걸 개발하려면 이제 간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있으면 교육 또는 문화 예술 컨텐츠를 구축하는 능력이 있고 그 간목이 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자질을 개발하게 돼요. 만약에 간목이 없다, 자축원령이 개수당령인데 간목이 없고 운에서도 만나지 못하면 1대1, 2대1에서 개수의 그 교육이나 문화, 예술 컨텐츠 구축 능력이 개발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고 자질만 있는 것입니다. 임묘품은 간목이 당령인데 이 간목은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임묘에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교육 능력 또는 뭐 훈련 이런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라는 교육력, 교습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수가 있어야 그 지식 체계를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축 임묘의 두 개의 배합은 계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를 이제 감명을 해 보겠습니다.